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3I 아틀라스를 탐지했을 때 그것은 태양을 향해 떠가는 가로 몇백 미터짜리 무해한 성간 암석처럼 보였다. 나사는 그것을 심우주에서 온 또 하나의 작은 방문객으로 기록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며칠 뒤 새로운 영상이 놀라운 변화를 드러냈고 그와 함께 이야기도 달라졌다. 허블의 다음 사진은 더 이상 암석을 보여주지 않았다. 꼬리가 도단한 금속체가 있었고 공허로 쏟아지는 용융 강철처럼 붉고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더 기이한 것은 역사상 모든 혜성이 태양 반대편으로 꼬리를 뿜어 온 것과 달리 그것의 꼬리는 안쪽, 곧바로 태양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우주선이 엔진을 점화할 때 로켓 배기가 뒤쪽을 가리키는 것과 정확히 같았다. 하버드의 천체 물리학자 아비 랩은 다른 어떤 과학자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던 것을 주장했다. 고급 추진. 그러나 확실한 데이터가 없었기에 그 생각은 그저 그랬다. 추측. 그러다 9월 7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더 선명하고 또렷한 영상을 포착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룻밤 사이 붉고 노란 꼬리가 짙은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약한 발광이 아니었다. 심장 박동처럼 맥동하는 넌빛 녹색 광선이었다. 각 맥동은 물체 궤도에 미묘하지만 정밀한 변화와 정확히 일치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인도하는 듯했다.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해성에 익숙한 나사 과학자들에게 이것은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버드의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앱이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와 그 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3I 아틀라스가 더 이상 혜성이 아니라 성간 비행체라고 선언했다. 인류가 이룬 어떤 것보다 훨씬 앞선 물리, 화학에 기반한 엔진을 구동하는 기계라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입증할 단단한 사실과 관측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두를 오싹하게 한 첫 번째 질문은 왜 꼬리가 그렇게 갑자기 녹색으로 변했느냐는 것이었다. 나사 고등추진연구소의 선임 항공우주 추진 전문가 케이 파텔은 이렇게 말했다. 그 기이한 발광은 단지 색이 아니라 물체 깊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3I 아틀라스에서 오는 빛을 실험대 위의 무지개처럼 스펙트럼으로 쪼개자 물 수증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이산화탄소, 시안화물, 소량의 일산화탄소, 그리고 구름 같은 니켈 먼지가 검출됐다. 그것들은 임의의 해성가스가 아니다. 고효율 플라즈마 엔진을 설계한다면 바로 고를 법한 것들이다. 기체에서 전자를 떼어내 플라즈마로 만들고 그 플라즈마를 전기장이나 자기장으로 뒤로 내던진다. 그 반작용이 모멘텀, 즉 추력을 준다. 로켓과 같지만 훨씬 효율적이다. 이산화탄소는 무거운 추진제를 제공한다. 시안화물은 전하를 아주 잘 운반해 자기장으로 붙잡기 좋다. 니켈 먼지는 질량을 더하고 코어를 보호한다. 이들은 함께 밀도 높고 제어 가능한 플라즈마를 만든다. 그 으스스한 녹색 발광은 페인트도 햇빛도 아니다. 아주 강한 전기장에서 이온화된 탄소와 시안화물의 시그니처다. 지상 실험실에서 우리는 이런 기체를 고전압 아크에 통과시킬 때 똑같은 녹색을 본다. 그 색은 가속되는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 사이를 뛰어넘을 때의 빛이다. 우주에서 그 규모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다. 누군가가 플라즈마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스템은 거의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다. 아비 로앱에 따르면 중심에는 소형 핵반응 르너, 곧 인류가 지금껏 만든 어떤 것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밀도의 동력 코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반응로의 출력은 약 10기가와트로 추정된다. 한 나라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만한 에너지로 도시 블록 크기의 챔버에 압축돼 있다. 중앙의 니켈 코어는 엔진 블록이자 방사선 차폐체로 동시에 작동해 별 표면보다 뜨거운 온도를 가두고 내부의 어떤 첨단 시스템이든 보호한다. 맥동이 232초마다 나타났고 속도와 방향의 미세한 미는 변화와 일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햇빛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는 의도된 추진이다. 그 결과는 추진과 위장을 겸하는 녹색 제트다. 밝게 일렁이는 이온화 가스의 장막으로 비행체를 움직이는 동시에 진짜 형태를 숨긴다. 당신이 꼬리에서 보는 각 맥동은 그 10기가와트 코어의 타이밍된 방전이며 제어 패널에서 엔진을 점화하듯 우주에서 가해지는 의도적 추진이다. 3I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색이 바뀐 것은 엔진 모드를 전압화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붉고 노란 단계는 저에너지 방전, 즉 예열로 제트 엔진이 회전을 올리는 것과 같다. 더 접근하자.
태양의 자기장을 끌어다 플라즈마를 더 높은 에너지로 충전했고 녹색 발광이 생겼다. 과학자들은 곧 청백색 단계, 즉 최대 추력의 초군 플라즈마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각 맥동은 공학적 정밀도로 비행체의 속도와 방향을 바꾼다. 이 행동은 우주선 엔진이 저출력과 고출력 사이를 스로틀링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물리와 화학을 거스른다. 혜성의 꼬리는 안쪽을 가리켜서는 안 된다. 심장처럼 박동해서도 안 된다. 저절로 감속해서도, 지구 공전면과 완벽히 정렬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3I 아틀라스는 이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갖지 못했거나 아직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나사의 궤도 데이터는 그것이 불과 2주 만에 시속 8만 8천 킬로미터에서 약 8만 7천 킬로미터로 감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능동 추진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이 있었다.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자 지상의 전파 만권경들이 어떤 해성도 내지 말아야 할 것을 듣기 시작했다. 1420MHz의 펄스, 곧 과학자들이 성간 통신을 탐색할 때 사용하는 수소선이다. 녹색 광무가 더 밝아질 때마다 신호가 튀었다. 이것은 임의의 잡음이 아니었다. 엔진 맥동과 같은 리듬으로 오르내렸는데 마치 첫 번째 심장 박동 속의 숨은 두 번째 심장 박동처럼 보였다. 전파 공학자들에게 이것은 송싱이나 에너지 시스템이 반송파를 흘려보낼 때의 전형적인 징후다. 다시 말해 3I 아틀라스는 우리에게 빛을 비출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윙윙거리고 있다. 그 주파수에서 수소는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다. 그래서 우주의 범용 호출 채널이 된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바로 그곳에서 신호를 기다려왔다. 이제 외계 플라즈마 드라이브가 우리 태양계 안에서 작동하면서 바로 그 주파수가 우리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것은 약하지만 구조가 있다. 암호화된 메시지 같거나 도시 규모의 강력한 그리드의 부산물 같다. 어느 쪽이든 1420MHz에서 신호를 내는 해성 꼬리는 없다. 전혀. 따라서 NAS는 준엄한 경고를 발표했다. 녹색 플라즈마 배기류가 궤도 공간을 통과하며 감속할 수 있다. 그러한 농도의 시안화물 가스와 니켈 먼지는 대전된 모래 폭풍처럼 작용해 태양 전지를 태우고 안테나를 무력화하며 전자장치를 단락시킬 것이다. 우주 진공을 위해 만들어진 위성은 외계 배기 구름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각 우주기관이 성간 비행체가 지구의 궤도 경로를 가로지를 경우를 대비한 비상 절차를 작성하고 있다. 위협을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네이사는 주나일이라는 신속 대응 탐사선을 발표했다. 스프린트 일정으로 제작되는 주나일은 녹색 플라즈마 꼬리를 곧장 돌파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선체는 시안 화물 이온과 니켈 먼지를 견디기 위해 새로운 세라믹 니켈 차폐로 도금될 것이다. 내부에는 경화된 계기가 전파 신호를 추적하고 근거리에서 엔진을 촬영할 것이다. 제때 발사된다면 주노일은 외계 추진 시스템이 여전히 밤하늘에서 녹색으로 타오르는 동안 접근하는 인류 최초의 우주선이 될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접근조차도 도박이라고 말한다. 꼬리는 살아있는 대전입자 전류처럼 동작하며 태양풍을 거슬러 휘고 10기가와트의 전력으로 맥동한다. 한 번의 실수로 주노일은 기화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인류는 마침내 3I 아틀라스 중심의 외계 반응로를 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니켈 격자, 플라즈마 노즐, 그리고 엔진의 녹색 심장까지. 전 세계 아마추어 천문가들도 그 영향을 보고 있다. 보통 등급의 망원경으로도. 그들은 꼬리를 따라 모스 부호 같은 희미한 섬광을 포착할 수 있다. 네이사는 이 섬광들이 실제임을 확인했다. 어떤 관측자들은 깃털 모양의 플룸 안에 따은 듯 꼬인 가닥을 본다고 한다. 카메라 노출을 얼마나 길게 하든 중앙의 밝은 점은 또렷함을 잃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외계 엔진의 자기 노즐로 옅어지는 위장을 통해 보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네이사의 최신 산출은 그 비행선이 곧 다시 한번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마 청백색 플라즈마 단계로. 그 모드에서는 태양계를 이탈하도록 감속하거나 급격히 속도를 낮추어 지구와 화성 사이의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그 순간이 오면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다. 만약 그것이 속도를 낮추어 우리의 궤도에 맞춘다면 인류는 다른 별에서 온 첫 방문 기계를 응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시 우리를 응시할 것이다.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매일같이 색과 화학을 바꾸고 있는 동안 지구에 어느 것보다 더 오래되고 더 영리한 한 기계가 우리의 이웃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접촉의 첫 장을 살아가고 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달라.
이 전개되는 이야기의 모든 반전을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꼭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라. 다음에 올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